자,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에 우리 힘냅시다. 6.25가 있지 않습니까? 6.25 호국 영령들의 정기로 우리 힘냅시다. 자, 횡령범 윤미향 검찰 소환 초입기에 들어간다. 윤미향이가 이번 주에 아마도 이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이의 그 범죄는요, 돈뿐이에요. 일단 나온 거는 조국처럼요, 막 경심이까지 합해갖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한테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거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범죄 소명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김경률 그 회계사도 그랬고 제가 아는 회계사들도 이건 횡령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아주 이 앞날을 기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회계사 일을 하고 계세요. 아주 큰 어떤 기업에. 근데 그분도 이거는 완벽한 횡령이다. 근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계사 분들이 안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을 훔쳐먹은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난한 시민운동가가 저축이 습관이 됐다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통장에 3억 2,600만 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통장에 그렇게 막 억대가 들어온 거는 집할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딱 들어온 거 보고 감동 이러면서 얼른 또 그 돈이 다음 날로 막 동시에 몇 시간 만에 빠져나갔죠. 우리가 집 사고 팔면서 그 정말 호전멈 같이 한순간에 나비의 꿈 같은 게 억대가 우리 통장에 있는 이 우리 일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건데 아니 이 여자는 어떻게 3억 2,600만 원을 저축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딸 유학을 피아노 유학을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그 맘카페 중에서 좌파 맘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갈기가 말하자면 좌파 맘카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지금 남자들이 이 대깨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맘카페는 박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머니들이 이제 하시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남자는 씨를 부리고 여자는 밭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읽어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맘카페는 밭을 가는 거다. 맘카페는 밭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모욕적입니다.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 유시민이나 요즘 유시민은 이제 걸린 게 있으니까 잠자코 있는 거죠.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좌표를 찍어주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클리앙이라든가 뭐 뽐뿌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거를 막 문장으로 만들고 일종의 이제 댓글을 유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일부 맘카페에서. 그럼 또 그거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신없는 여자들 자기 남편 아침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보냈으면서 애 유치원 보내고 나서는 계속 앉아가지고 그냥 배달 시켜가면서 뭐 맥도날드 배달 시켜가면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이러면서 계속 그거 치는 거예요. 최민희 너무너무 조근조근 말 잘해요. 아주 디테일 최민희잖아요. 너무 든든해요. 이번에는 왜 뭐 국회의원 안 시켜주나요? 이런 거 막 올리면서 윤미향이 다 소명됐죠. 얼마나 그 떳떳하게 씩씩하게 말했어. 이러면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갈기의 대상이다 이러는데 전에만 해도 이제 맘카페가 뭐 이 100만 되는 맘카페도 있고 10만 되는 맘카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말하자면 대깨문이었어요. 근데 요즘 다행히도 맘카페에서 일종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윤미향 때문이에요. 맘카페에 온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10년을 피아노를 가르쳐갖고 경희대 음대를 보냈다 치자. 그러면 10년 동안에 한 달에 최소한 피아노 레슨을 시키고 뭐 하려면은 100에서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이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120회면은 이거는 결국은 1억에서 2억은 들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든 돈만. 그러면
윤미향이가 자기 월급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도 이게 그냥 입에서 말하자면은 굶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저축이 습관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은 뭐 했어요? 남편은 백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이 또 백수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 공갈 협박범이잖아요. 이 수원 시민신문이라는 것도 이른바 시민주라는 거를 모집을 해서 이 김삼석이가 처음에 만든 거래요. 그런데 뭐 한겨레는 그래서 아직도 이 주주라고 해갖고 뭐 문재인이 이름도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수원 시민신문은 주주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 소유주, 딱 김삼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법이 윤미향이가 그 정의연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기부금 모집하고 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법인 계좌도 있는데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내가 홀라당 먹어가지고 집도 5채 사. 딸도 미국 유학 보내. 와, 놀라운 거죠. 응? 그리고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나 남아있고. 와. 자, 이런 점에서 이 윤미향이의 말하자면은 횡령. 이거는 배임 횡령. 이거는 빼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검찰에서 소환되고 나오면은 아무리 남윤인순인지 뭐 남인순인지 하는 여자가 뭐 윤미향이는 무고해요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법인 계좌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개인 계좌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소명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번에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아니 정말 우리가 저 여자 진짜 철판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자 사람을 죽였으면은 내가 안 죽였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리바이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 현장은 말하자면은 서대문 성산동인데 나는 하다못해 윤미향이라면 나는 안성 쉼터에 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대야 되는데 그 알리바이가 이 돈 훔쳐먹은 윤미향으로선 뭡니까 여러분? 회계장부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계좌 4개 싹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근데 그거 하나도 까지 않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한 푼도 유용 안 했습니다. 이러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법이요 진리다. 믿어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이가 자기도 지금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자꾸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인순이 뭐 남윤인순이라는 여자도 지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 여자 앞에서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언니 나는 돈 안 먹었어요 뭐 이러면은 윤인순이도 아 그래 네가 그럴 리가 이러면서 그럴 리가 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윤미향이가 정혜연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돈 같은 게 어디론가 굉장히 많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거의 30년 동안 정의연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뇌물이라든가 내지는 돈을 이렇게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 그러니까 뭐 진영 불문 또 세계 국적 불문 인종 불문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법칙이 하나 있어요. 조금씩 띄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물을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기업은 물론이고 이런 개인 문제 이런 데서 엄청나게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왜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문재인이한테도 뭐 윤미향이 정의연이나 이런 데서요 사람도 동원해 줬을 거고 선거운동 할 때 그 다음에 많이 도와줬잖아요. 길을 쓰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홍콩 사태에 입을 닫는 거는 저리 가라 하고 윤미향에 대해서 입을 닫는 거죠. 남인순이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김두관이 선거도 도와줬겠죠. 그래서 다 껌값을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날름 안 먹어요. 왜? 30년 동안 해 먹어 치웠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푼돈만 쥐어줘도 저것들은 돈이면 환장하는 게 좌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조금씩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의 횡령에 말하자면 껌딱지를 여기저기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하고 이렇게 있나. 네. 자, 햇번 멤버님께서 실수 다 실수래요. 기가 막히죠. 네. 아유, 자, 늘 성기님 너무 많이 해먹어서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루키루님 말씀이 딱 맞아요. 적폐 덩어리. 진짜 천벌 받을 것들입니다. 네. 샌디샌드님, 회계 처리를 일부러 어수룩하게 해서 횡령하기 쉽게, 변명하기 쉽게. 이게 법인이 되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어수룩해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저는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법인 계좌로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쫙 공개가 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얘네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지요. 네. 자, 루키르님 3억도 아니고 37억이 빈다네요. 그렇죠. 근데 37억 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이가 이 다른 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저는 훌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외국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을까요? 자, 미국 같은 데 돌면서 그렇게 교포들이 준 돈을 교포들이 거기에서 뭐 계좌로 송금을 해줬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그 윤미향이나 위안부 할머니 거기에 갔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봉투에다가 줬다는 겁니다. 봉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에 준 분들이 말하자면 그 돈에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정말 그 교포들한테는 10달러가 좀 중요한데 거기에 뭐 100달러, 200달러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몇천 불, 뭐 몇만 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낙곰수에서 이렇게 돈통을 돌리잖아요. 이 미국에서 뭐 공지영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맨반물이 쉽게 모였었다고. 뭐 지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정봉지한테 들었어요. 뭐 4만 불, 5만 불이 모인다고. 그러면 낙곰수도 그러는데 그 불쌍하고 가여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돈통을 앞에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윤미향이가 이러면서 변죽 부리고 있으면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 4만 불은 모였을 거다.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억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 늘 섬김님께서 최민희, 김현, 표창원, 그나물의 그 밥 이제 표창원이 헛소리 하더군요. 제 모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드 반대하는 데 가갖고 이 가발 쓰고 춤추는 그 다음에 박근혜 누드 전시회하고 그걸 자기가 몰랐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좌파예요, 여러분. 뭐 지 어머니가 뭐 박근혜 자기가 비난했다고 사흘을 알아누웠다고 하는데 왜 알아누우셨겠습니까?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겠냐. 내가 병신이다. 저런 자식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내가 등신이다. 이러면서 그 어머님이 알아누우셨을 거예요. 표창은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이건 야비한 놈이에요. 아유, 뭐 최민희 김현은 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여러분께서 이 표창원 뿌뿌 멤버님 표창원도 치매인가 뿌락치인가? 제가 보기엔 치매나 뿌락치가 아니고 사이코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 정말 이 불가사리 같은 놈 같아요. 불가사리 같은 놈. 이제 방송에서 자기가 뭐 한 자리 하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철이만 이렇게 꽂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철이하고 처음에 저하고 SBS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뭐 이철이의 타짜라는 프로그램을 광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어요. 전욕에 이렇게 이렇게 속가내라고 했구나. 근데 그런 거는 뭐 제가 문제가 아닌데 진짜 표창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단죄를 해야 됩니다. 얘야말로 이중 프락치예요. 프락치입니다. 진짜 뿌뿌님 말씀대로 프락치가 맞는 것 같아요. 범죄 심리 한다는 놈이 배운 게 범죄 저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반조국 범죄입니다. 조국을 편을 들면서 조국에 대해서 표창원이 얼마나 쉴드를 쳤어요. 그러면서 정말 정말 입이 더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네.